경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제가 귀하라고 하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증거인멸교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피고발자 신분으로 자택 압수를 받았고 배우자는 기소되고 자녀들도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온 가족과 친척이 구속되거나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귀하가 앉을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석이 맞다는 여론들입니다. 아직도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고 장관직에 미련을 갖고 계십니까? 당장 물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시죠. 당군 이래 최대 위선자, 버꾸라지, 조로남불의 끝판, 조양파 등등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현재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인 귀하에 대한 국민 여론의 따가운 여론과 평가입니다. 또한 귀하의 자녀들은 귀하의 장관 임명은 우리 사회에 가치와 혼란을 가져오고 공정과 원칙 정의라는 틀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동료 교수들은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조국 장관의 임명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능멸이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들리는지요? 알고 계시는지요? 귀하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무부가 불이부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편법과 위선을 일삼는 자가 어떻게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된단 말입니까? 가당치 않은 일이다. 조국이란 사람은 후한무치에서 결코 사퇴 안 할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야 한다.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국민이 끌어낼 때까지 그 자리에 버티고 있을 생각입니까? 아니면 탄핵으로 파면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까? 귀하가 셀프 기자 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늘어놓은 해명과 변명들이 하나 둘 거짓으로 들통나고 밝혀지고 있으며 귀하의 집은 심지어 위조공장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를 지키는 귀하의 이성과 양심과 상식의 기준과 선은 어디까지며, 도대체 귀하의 인간적인 정체성과 인격의 마지노선 어디까지입니까? 국민과 함께 묻습니다. 앞으로 배우자가 구속되더라도 그 자리를 계속 지키겠습니까? 본인이 기소가 되더라도 법무장관을 사퇴하지 않고 그 자리를 사수하며 수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귀하는 조윤선 장관을 향해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하고 조롱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전화를 한 서울경찰청을 향해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야말로 조로남불의 끝판 아닌가요? 이게 나라냐고 촛불을 들고 외쳤던 국민들조차 이제 귀하의 장관 임명을 두고 이건 나라냐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혹시 엊그제 검찰청 앞에 벌어진 소위 여당발 조국 수호 집회를 보면서 고무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귀하의 집 앞 압수수색 때 인근 주민들이 몰려나와서 취재지 접근을 막는 경비원들을 나무라면서 압수수색하고 나오는 검찰을 향해 잘했다, 힘내라고 하는 소리, 그것이 바로 동원되지 않은 참된 이웃의 민심이고 진정한 국민의 천심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그토록 집착하고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검찰개혁은 결국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서 현실화가 됩니다. 그런데 귀하 때문에 우리 당과 다른 야당의 반발로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큰 암초를 만나 좌초되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계획이라는 말에 참으로 실수와 함께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귀하 스스로 귀하를 검찰개혁의 전부 또는 유일한 것으로 생각하여 조국 곧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먼저 미련 없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도임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이것을 강제수사 운운하며 마치 인권 탄압이라도 받은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사법체계를 폄훼하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귀하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검찰 수사 과정의 강압과 모멸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이재수 전 사령관, 변창훈 검사의 치욕과 고통, 인권을 한 번이라도 떠올리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셨는지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조국의 시간은 끝났다. 국민에게 멱살 잡혀 끌려 내려오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라.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허접한 영웅부대가 아니다라는 어느 교사의 칼럼처럼 이제 귀하의 우리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사퇴하는 일입니다. 법과 정의의 보루인 대한민국 법무부와 검찰을 위하여, 당신이 가르치고 사랑했던 제자들과 동료 교수를 위하여, 그리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해서, 오늘도 장학금을 받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땀 흘리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자, 여기서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박명재 의원의 발언을 들은 시청자들의 실시간 반응은 매우 뜨거웠으며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박명재라는 이름 3글자가 순식간에 검색어 상위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정부 질문을 시청하고 있었고 박명재 의원의 발언에 공감하고 속 시원함을 느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의원은 매우 현명하게 대처를 한 것이고, 피고발자에게 귀하라는 호칭은 하대의 표현이 아닌 높임말이기에 분명 명분과 실리 모두 챙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우리공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모든 야당들이 이런 현명한 대처로 좌파에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투쟁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 뉴스를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내 생각, 내 입 가지고 내 생각을 얘기하는데 젊은 사람이 분명히 나서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저는 이걸 했고, 그리고 왜 젊은 친구들이 보수라 그러면 질색팔색을 하는지 제가 젊기 때문에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논리 정연하게 젊은이들 입장에서 젊은이들이 봐도 이해를 쉽게 하게끔 하기 위한 채널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 직원들, 제 채널에 도움을 주고 있는 직원들 다 20대입니다.
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20대예요. 그 친구들이 23, 24, 25 이 친구들은 제가 면접 볼 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걔네한테 야 보수는 뭐야? 좌파는 뭐야? 우파는 뭐야? 그러면 문재인 좋아하면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젊은 친구들한테 친문재인이면 좌파고 반문재인이면 우파예요. 홍준표 좋아하면은 우파고 홍준표 싫어하면 좌파예요. 이게 현재 20대들의 정치론이에요. 그런 애들한테 이데올로기 얘기하고 파시즘 얘기하고 어렵게 접근하고 막 이렇게 이런 단어 설명하고 이러면 걔네들 그거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속된 말로 꼰대 막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그 친구들은. 근데 그 친구들이 저희 사무실에 정치색이 하나도 없는 백지 상태입니다. 저희 사무실 직원들은. 그 친구들한테 저희 유튜버 채널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너 이거 봐봐. 그러면은 세월호가 이런 거였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되물어봐요. 세월호 이거 박근혜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한 3시간 얘기를 해주거든요. 야, 세월호로 이득 본 사람이 누구야? 박근혜가 그렇게 했으면 왜 박근혜가 그렇게 됐겠니?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걔네한테 가르칩니다. 그러면 걔네도 생각이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똑똑해요. 그쵸. 편향된 소식을 계속 들어서 그 친구들이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라보는 시선이 좌편향돼 있다가 우편향이 된다는 게 아니라 중도가 됩니다. 처음에. 양쪽을 듣게 되거든요, 사람이. 근데 지금 중도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중도가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거지. 판단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냥 관심이 없는 거지. 정확한 중도는 자기네 생각이 올바르게 굳게 서 있는 분들이고 기준선이. 그래서 저녁에 술을 겸한 비공개 회동도 자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가 고심이 깊어진 문 대통령에게 큰 심리적 위안을 주고 있다. 누가 알려줬는지도 밝히지도 않고 조선은 저녁에 술을 겸한 비공개 회동도 자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합니다. 술과 비공개 회동이 두터운 신임의 원인으로 추측하는 물타기 기사입니다. 거기다 조선은 아예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권 내 주요 주자였던 조국, 김경수, 안희정, 이재명이 검찰 수사 등으로 타격을 받았고 유시민이 조국 관련 발언으로 여론의 반발을 산 상황에서 이 총리의 존재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총리는 저녁 술자리로 엮어버리고 유시민, 조국 역시 보내버리는 1타 2피 기사를 써내려갑니다. 철저하게 그들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이죠. 자, 그럼 다시 제대로 된 기사를 찾아서 돌아가 볼까요? 대통령님과 대화 부분에선 다른 동일 기사 시점에선 이 총리 꽤 긴 시간 동안 상세할 보고를 드렸고 문 대통령과 관계된 소수의 참모도 함께 보고를 들었다. 대통령님은 특별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조용히 들으셨고 저에게는 일본과의 소통을 계속해달라는 분부가 있었다.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 소통하는 편인가? 라는 질문에는 이 총리 기본적으로 주례 회동이 있으니까 라며 자주는 아니지만 필요할 때는 단둘이 뵙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자, 이 부분이 다입니다. 조선일보의 저녁 술자리 자주 이야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조선일보는 누구한테 들은 것일까요? 정책 현안에 관해 두 분은 상세하고 긴 시간 동안 대화를 참모들과도 함께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 주례 회동 외에도 단둘이 뵙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중하고 중요한 소통 부분을 저녁 술자리 자주 제목으로 왜곡하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더 조선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JTBC 이어받은 중앙, 거칠게 유시민 보내기. 그동안 무리수를 둔 많은 언론사들과 JTBC에는 한마디도 없던 중앙일보는 28일자 기사에서 대대적으로 유시민 특집 기사를 썼습니다. 물론 역시 소설이죠. 요새 민주당 갈라치기도 여러 기획 기사로 하고 있는 중앙인데요. 역시나 이번 유시민 작가님 기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 익명을 원한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유시민은 노 전 대통령 표현을 빌리면 한 대 맞고 세대 반격할 각오를 하고 판을 벌이고 있다. 헛발질도 있었지만 유시민은 우리 편이 검찰과 언론을 상대로 싸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로직, 대응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다. 중앙, 무리수도 뒀다. JTBC가 정경심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사실이 아니라고 사과한 것, 최성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급기야 수사 대상이 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중앙, 유 이사장과 함께 일했던 인사는 그는 면도날 같은 계산을 하는 사람이다. 가짜뉴스까지 섞어 말한 데는 분명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기로 그는 진보 진영 결집을 꼽았다. 실제 그의 등장 이후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세력이 결집한 건 사실이다. 도대체 익명의 측근은 누구이며 익명의 민주당 관계자는 누구일까요? 아주 교묘하게 갈라치기 하는 중앙의 기획기사, JTBC 사과를 계기로 대대적으로 기사를 준비한 모양새입니다. 또한 가짜뉴스를 섞어서 말했다니 아주 중앙의 보도는 유치합니다. 조국, 청와대 인근 ATM 5천만원 송금 재탕 기사의 향연. 지난주 24일부터 채널A부터 시작해 JTBC, 그리고 그 내용을 새로운 내용인 양 28일 월요일까지 또 언론들은 제보도 했습니다. 뭔가 더 나온 내용이 있나? 28일 오늘 기사들을 찬찬히 봤지만 더 나온 내용도 없고 재탕, 삼탕, 사골 기사였습니다. 보니까 이제는 조국 교수님 관련 털려고 해도 더 나오는 의혹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으니 지난주 기사들을 재탕하면서 새로운 것인 양 보도하고 있는 언론의 행태입니다. 핵심은 조국 장관님은 WFM 주식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
이게 핵심이지만 검찰은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일 때 정 교수가 주식을 사들인 날 조국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정 교수 계좌로 이체된 증거를 확보했다고 언론에 흘리면서 이야기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발 소식이기에 청와대 주변의 ATM 기기에서 계좌 이체를 했다는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는 사실도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도 아니라고 보도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돈을 정경심의 심부름으로 조국이 보냈다는 걸 알고 엮는 모양입니다. 환자가 해달라 했는데 남편이 대신 보내준 게 문제가 될까요? 조국 교수님은 부인이 통장